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쟁사 편으로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중공군 간의 장진호 전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 제1해병 사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과 중공군 간의 한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에서 12월 11일까지 벌어진 한국전쟁의 결정적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맥어더 원수는 중공군이 한국전쟁 개입 목적과 병력 규모를 1950년 11월 초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군 사령관 맥어더 원수는 중공군을 선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동부 지역을 담당한 미 제10군단 알몬드 소장은 국경선을 목표로 북쪽으로의 진격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50년 11월 1일에 미 제10군단장은 미 제7사단에게는 중앙에서, 한국군 제1군단에게는 우측에서, 미 제1해병사단에게는 좌측에서 국경선으로 진격하라는 공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1950년 11월 한국전쟁 중에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은 동부전선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은 서부전선 부대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진호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 지역에서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이 이끄는 미 제10군단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중공군은 비밀리에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왔고 첫 부대는 장진호에 도착했습니다. 중공군의 임무는 동해안을 따라 북으로 진격하는 유엔군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공군 제9병단 예하 10개 사단 규모가 1950년 11월 27일에 유담리의 미 해병대를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버 P. 스미스 소장의 지휘를 받는 3만 명의 유엔군은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은 숭스룬이 이끄는 12만 명의 중공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중공군 제9병단은 제20군단과 제26군단 그리고 제27군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 제1해병사단은 포위망을 뚫고 장진호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미 제1해병사단은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의 혹독한 추위 속에 전투를 벌이면서 철수작전을 전개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대규모로 개입하고 미 제1해병사단과 중공군 간의 장진호 전투가 벌어지면서 장진호 일대의 전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 제10군단장은 같은 해 11월 30일에 하갈우리에서 작전회의를 통해 북진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작전회의를 통해 함흥에서 흥남의 작전 기지로 모든 부대를 이동한다는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유엔군은 잔혹한 상황 속에서도
철수를 위한 전투를 전개하여 중공군에게 막대한 사상자를 안겨주면서 포위망을 돌파했습니다. 미 제1해병사단의 제5연대와 제7연대가 유담리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을 각각 격파하였습니다. 따라서 미 제1해병사단은 12월 4일에 하갈우리에 진입함으로써 중공군이 유담리 포위망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 제7사단은 장진호 동쪽에서 고립되었고 구출이 지연되면서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하갈우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은 제58사단을 주축으로 하여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제60사단이 고토리까지 남하하여 하갈우리에 이르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은 분전을 벌여 12월 7일에 모든 병력을 고토리로 집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 제1해병사단은 진흥리를 통과하여 12월 11일에는 함흥지역에 모두 진입함으로써 장진호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전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는 전투적, 비전투적 손실로 더 이상의 군사작전 수행이 불가능하여 후방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이로써 미 제1해병사단은 대규모의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함흥지역으로 성공적인 철수를 완수하였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 제9병단이 서부전선의 제13병단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장진호 전투는 미 제8군이 서부지역 전선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 제1해병사단이 철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쪽에서 중공군이 예봉을 맡은 제31연대 전투단의 역할이 컸습니다. 페이스 특수임무 부대인 제31연대 전투단이 희생을 감수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에 서쪽의 해병대는 포위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여세를 몰아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이 끝나기 전에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대규모로 불법 개입함으로써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지역에서 철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진호 전투로 중공군은 유엔군을 북한의 동북부 지역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이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 섬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전력의 40%가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0개 사단에 포위됐지만 적의 7개 사단을 격파하는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미 제10군단의 흥남 철수 작전이 유엔군이 북한 철수의 마지막 단계가 되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편찬한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이 철수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사 편으로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이 장진호 전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불법으로 개입한 중공군과의 장진호 전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한국 전쟁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 한국의 위협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재희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